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수능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긴장을 하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때인데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위해서 오늘부터 11월 14일 금요일까지 수능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고3 담임 선생님이 본 수능 전략을 주제로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고3 담임 선생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시계 히딩크시죠. 일산대진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서상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 서상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때보다 이제 초조하고 긴장할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정리하는 좀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공부한 만큼 우리 학생들 좋은 성적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학계 폭풍 카리스마로 불리는 분이시죠. 영동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윤상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노력이 중요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수능 날까지 노력보다도 오히려 더 마음의 어떤 그 마음가짐 또는 마인드 컨트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하고 함께 하시면서 합격의 길에 한 발 더 다가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수험생들에게 입시의 방향을 조언을 해주실 분이십니다. 결정적 코치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자고등학교의 박문수입니다. 드디어 수능이네요. 올해도 어김없이 입시 한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언론은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수능날 또 낯선 곳에서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추위가 있기 때문에 또 춥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나오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말씀 잘 귀담아 들으셔가지고요. 조금 긴장 푸실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능 이후에 대입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2015학년도 정시 방송 상담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수능이 끝나고 다음 주입니다. 11월 17일 월요일부터 12월 19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실 분들은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학생들 위해서 저희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및 1:1 무료 정시 상담도 지금 개최를 할 예정인데요. 박문수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및 1:1 무료 정시 상담은요. 오는 12월 7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정시 지원 전략은 물론이고요. 현장에서 1:1 무료 정시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정시 전략 입시 설명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이신 잠실여고 안영근 선생님과 그리고 문일고등학교 선생님이신 김혜남 선생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현장에서 국내 최고의 공교육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직접 1:1 무료 정시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요. TB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주시고요. 문의사항은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1:1 무료 정시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니까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고3 담임 선생님이 본 수능 전략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은 고3 담임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합격 전략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상대 멘토이자 또 고3 담임 선생님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을 모셨는데, 우선은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능 앞두고 교실 분위기도 참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좀 궁금한데요. 서상원 선생님 우선 교실 분위기가 어떨까요? 글쎄요, 그 교실 분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요. 두 가지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대다수의 학생들은 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의 학생들은 또 빨리 이 시험 끝나라 하고 그냥 시간 그냥 허비하는 그런 학생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윤상현 선생님도 우리 고3 담임생을 맡고 계신데요. 뭐 학기 초와는 좀 다른 모습이겠죠. 요즘 수업이나 학생들의 모습은 좀 어떤가요? 이제 수능이 다가올수록 그 교실 현장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수업의 형태는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수업을 끝까지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요. 이제 또 선생님 그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수능과 좀 무관한 과목들은 이제 자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전해지는데 선택 과목 그 국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하거나 질의응답의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미선택자가 이제 같은 교실에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학생들은 수업을 하거나 질의응답을 하고 또 선택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또 자습을 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우리 수험생 학생들도 수능이 다가올수록 좀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겉으로는 긴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도 있고 또 긴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수능이 다가올수록 아이들이 이제 지각도 많고요. 또 조퇴, 또 결석 이런 부분이 잦아지는 부분이 이제 심리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 학생들 또 자기는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학생들도 이제 뭐 간혹 보면 뭐 졸기도 하고 긴장에 이렇게 좀 못 이겨서 졸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밤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학생들이 아무래도 큰 시험 앞두고서 좀 긴장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고3 담임 선생님을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고3 담임 선생님으로서 가장 중점에 두고 지금 하시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고3을 처음 한 게 한 20년 전인데요. 자, 그때는 진학률에 참 목을 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학률을 좀 높이고자 사실은 아이의 그 취향이나 이런 것도 조금 무시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높은 대학에 이제 합격을 시키는 거에 이제 관점을 좀 많이 두었는데, 그 제가 이제 한 4, 5년 지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빠르게는 이제 4, 5년 후면 졸업을 하잖아요. 그 졸업하면서 잘 된 케이스도 있지만 이 전공이 안 맞아 참 고민하는 친구들을 본 이후로는 야, 이게 합격률을 높인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다행히도 뭐 전과제도라든지 또 복수 전공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 좀 완화된 측면은 있지만은 어쨌거나 무조건 합격만 하고 보자는 그런 식의 진학제도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도 하고 능력과 적성도 고려해서 즉 진로를 겸한 진학 지도를 받으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3학년 처음 올라오면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우리 학생의 그 교과나 비교과나 또는 우리 저기 수능이라든지 이런 부분 성적 파트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우리 학생에게 맞는 진학 전략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양한 학과와 또 다양한 직업 이런 걸 좀 안내하는 것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지도를 해왔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합격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진로 지도에 맞춘다. 맞춤형 진학 지도, 진로 지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윤상현 선생님께서도 고3 베테랑이신 걸로 알고 계는데, 선생님 올해 학생들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지도를 하시나요? 네. 뭐 저도 이제 서상원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3학년 담임을 오래 했는데요. 제가 이제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뭐 철학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 기준이 있다면 이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서상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길게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진로 방향을 분명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제 학기 초부터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진로가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학교라든가 학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상담해 주는 부분이 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전이라든가 아이들의 적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로 방향을 잡는 데 이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요. 두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 생활 태도를 가르치는 데 좀 중점을 둡니다. 아이들이 이제 합격 때문에 합격, 불합격 이거에 자꾸 매몰되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을 했을 때는 스스로가 이제 실패자가 됐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그런 합격이라든가 미래의 성공에 저당 잡혀서 지금 이 순간 현실을 즐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져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고 과정 자체에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그 기준을 잡는 것은 우리 학생이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고3 학생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은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앞서 두 부분이 매우 뜻이 좋다 하더라도 세 번째 부분이 또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우리 학생이 무턱대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에 맞고 학생들의 어떤 진로 목표와 유관한 그런 대학과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조언을 해주는 부분을 이제 세 번째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뭐 고3 교사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교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학생이 성공을 뭐 큰 사회적 기준으로 큰 성공을 거두던 작은 성공을 거두던 모두가 다 사회에서 또 유능한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가치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개인별로 맞는 또 결과보다도 과정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번 이 입시를 위한 진로 지도를 하시면서 고3 담임 선생님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거가 있을지 서상원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금 현행 입시를 좀 이해를 하자면요. 지금 현행 입시는 3학년 때 그 고3 담임의 능력으로 뭐 대학을 보낸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1학년, 2학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 게 현 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우리 수시를 준비한다,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 준비한다면 내신이라는 뭐 비교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근데 논술 전형이나 또 정시를 고려한다면 논술 능력도 있고 또 수능이 굉장히 중요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내신이나 또는 비교과나 또는 수능 같은 것은 3학년 와서 이게 한꺼번에 이게 뛰어오르기는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학년, 즉 1학년, 2학년, 저학년일수록 진로에 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하고 그 학생에 맞는 준비를 1학년서부터 좀 꾸준히 해오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전형이든 간에 우리 학생들은 그 내신과 수능은 좀 기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진학에 실패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봤을 때는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고3 때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떻게 바꾸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으니까요.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고3 담임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수험생들의 고민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3 담임 선생님이 본 수능을 앞둔 학생들의 고민은 무엇일지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고3 담임 선생님이 본 수능 전 학생들의 고민은 먼저 1위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하는 부분이고요. 2위는 전형 선택을 후회해요. 이런 학생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3위, 마지막 정리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꼽혔습니다. 자,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좀 살펴봤는데 먼저 1위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계신지 윤상영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들 수능이 다가올수록 불안하죠. 불안한 학생들한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함을 겪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가장 큰 건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하위권 학생들이 터무니없이 상위권 대학을 원하는 경우라면 뭐 자신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적정한 선에서 자신의 실력 어떤 수준에 맞는 대학들을 선택해 놓고 그래도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그동안 우리 학생이 해왔던 부분들을 또 상담했던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또 선배들이 너처럼 이렇게 했더니 이런 어떤 결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면 구체적인 결과물들 뭐 자료를 제시해주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심리적인 위안을 좀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우리 학생이
제가 이제 1년간 같이 상담을 하면서 이제 다 겪어오고 또 알아왔던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네가 이만큼 이렇게 했었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런 노력을 했더니 결과가 좀 더 좋아지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주면 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힘을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례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능을 앞두는 수험생들의 고민 2위가 보니까 전형 선택을 후회해요입니다. 윤하영 선생님, 우리 학생들 왜 이런 후회를 할까요? 그럼 이런 후회를 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전형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수시에서 아직 뭐 끝은 아니지만 좀 그 수능 전에 이제 발표가 난 일부 그런 대학이나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들이 이제 보통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후회와 미련을 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 상황은 뭘 고민하고 후회하고 미련을 가질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니거든요. 전혀 수시에서 실패를 했던, 수시에서 기회를 남겨두었던 모든 학생들이 저는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수능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 그렇기 위해서는 후회도 미련도 수능 이후로 모두 미루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은 네. 그때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수능까지 최선을 다하는 부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들였던 그 노력이 반드시 대학 입시에서만 확인이 돼야 되고 또 확인을 하려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들였던 노력은 꼭 이번에 확인이 안 되더라도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든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들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긴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주면서 우리 학생들의 좀 불안함을 좀 덜어주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다 나온 게 아니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우리 학생들 다 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들 3위는 마지막 정리는 어떻게 할까요? 였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상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 참 어렵죠. 마지막 정리 하긴 해야죠. 그죠? 네.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아는 것에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실전은 모의고사 실전처럼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모의고사를 볼 때 우리 실전처럼 신중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그 실수에 틀렸는데 과목별로 예를 들어 한 문제씩만 하더라도 원점수가 10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만 줄여도 굉장히 평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문제를 이제 정독해야 되는데 뭐 부정문이나 밑줄 이런 데 좀 꼼꼼히 읽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욕심을 버리는 측면에서 하나 더 첨언을 한다면 점수가 나오지 않는데 지금도 이제 붙들고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려고 하는데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보다는 그동안의 기억을 좀 정리하는 습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번 수능 실수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히 필요해 보이고요. 또 실수를 줄이려면 자신감이 우선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능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수능을 잘 준비해서 합격한 모범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상현 선생님 우선 선생님 가르친 제자 중에서 수능 만점자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학생이었나요? 네, 작년 수능에서 저희 학교 학생 중에 이제 인문계 수험생이었는데요. 국수 영탐 4개 영역에서 만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또 뭐 전국적으로 이제 만점 학생이 좀 많기는 했지만 이제 뭐 언론에서 보도가 될 때 이제 저희 학교에서 미리 이제 좀 뭐 이렇게 그 전화가 와서 언론사에서 제보를 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굉장히 크게 반응을 보이다가 차츰차츰 이제 만점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조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학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실제로 수업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학생은 저희 학교에 이제 그 서울대 지역균형 대상자로 선정될 정도로 이제 교과 내신 성적이 매우 우수했던 학생이고요. 그렇게 우수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업 시간에 우수한 학생들이 늘 그렇듯이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그 강의 내용을 빠짐없이 메모하고 또 질문하고 이러면서 또 학교에서 실시되는 방과 후 학교라든가 이런 방과 후 수업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그런 어떤 공교육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제 성적 향상 또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수능 만점을 맞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예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 성적도 거의 이제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정도였지만 이제 만점을 맞은 적은 없었습니다. 뭐 한 2개 영역, 3개 영역 정도를 이렇게 만점을 맞은 적은 있었지만 그랬는데 학교의 반응이 그 학생이 이제 가채점을 하고 만점을 맞았다라고 했을 때 모든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학생이라면 만점을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매우 우수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에 수업 시간이나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했던 학생이고 준비한 만큼 또 자신감 있게 잘 해나간 학생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과 또 저희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통해서 합격의 영광을 얻은 학생이 내일 출연을 할 예정인데요. 수험생 여러분에게 합격 노하우를 생생하게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이 시간 꼭 함께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 선생님께서도 고3 담임을 하셨잖아요. 네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가장 바라는 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점수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박을 원합니다. 학생들은. 네. 뭐 본인이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 학생들이 바라는 건 본인이 공부한 것만큼 그 이상을 좀 나왔으면 하는 게 그보다 더. 학생들의 모든 바람인 것 같습니다. 서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15년이나 담임을 하셨어요. 고3 담임을 하셨는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수능 성적이 갑자기 모의고사 확 올랐던 학생들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사례는 뭐 굉장히 많죠. 그 우선 이제 작년에 저희 담임했던 학생, 그 학생 사례를 한번 들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아까 윤상 선생님 그 수능 만점자 제자 있어 참 부럽네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좋은 대학을 갔다라는 그 기준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이런 데 간 것만은 아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서울이 불가능한 학생이 아. 진짜 노력을 해서 인서울을 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좋은 대학을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작년 사례를 하나 이제 우리 학생을 화면을 보면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작년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이제 올라온 성적 자체가 굉장히 낮았고요. 그 다음에 6월, 9월이 이제 그 모평 성적을 보면 네. 좀 100분위 국수영탐 100분위 합 지금 6월이 303점인데 지금 9월이 328점으로 네. 올랐거든요. 그럼 무려 그 한 25점 올랐고요. 수능에서는 또 이제 346까지 갔으니까 또 18점이 올랐어요. 이런 사례. 그런데 이제 흔히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3월 성적 수능 때까지 간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다수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라든지 그러니까 내신이라든지 비교과가 좀 취약한 그런 친구였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는 있었지만 좀 기본기가 조금 덜 된 친구였는데 네. 제가 그런 주문을 했어요. 우리 학생은 일단 논술 전형, 수시에 논술 전형 정도 한번 걸쳐보고 일단 정시를 준비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아마 좋은 성적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고맙게도 최선을 다해서 자율학습, 학교 수업 등등 열심히 한 결과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좀 거뒀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연락하는데 그 뚜렷한 우위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좋은 결과를 이뤄낸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학생이야말로 끝까지 열심히 한 그런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데. 수능 시험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시에 지원한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기도 할 겁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서 잘 합격한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윤상현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작년 이제 저희 학교 학생인데요. 그 입학사정관제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우수한 편이었고요. 또 전공 관련 과목들의 성적도 우수했고 또 전공에 관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 스펙이 좀 많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합격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본인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그 학생이 결국은 사실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좀 불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논술 전형을 통해서 최종 합격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은 논술 준비는 그렇게 많이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공에 대한 어떤 그 전공 과목에 대한 어떤 교과 지식도 좀 충분한 편이었고요. 또 논술에 대한 배경 지식도 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전년도까지 있었던 그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수능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합격을 했지만 논술 전형을 통해서 최종 합격한 그런 어떤 사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끝까지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끝까지 수능에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아마 수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학 성적이 오르면 그래서 입시에서 더 좋은 그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 선생님도 이제 예전에 고3 담임을 맡으셨을 때 수학 성적이 올라서 잘 합격한 그런 사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요즘 담임한 지가 꽤 돼가지고 예전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고3 담임, 문과 담임을 할 때였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한테 이제 항상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9개월 동안 수능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엔 9등급, 4월 달에는 이제 8등급이면 이제 본수가 되면 1등급이 된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제 농담반, 진담반을 이제 격려를 하긴 하는데요. 정말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2학년, 3학년 진급을 할 때 5등급으로 수학 성적이 맞고 올라온 학생이 있었는데요. 네. 이 친구가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본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나영 만점을 와. 받아가지고 이제 뭐 정말로 소위 얘기하는 대단하네요. 대박을 일으킨 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담임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수학 생존조라 가지고 한번 수학에 목숨을 걸어보자 하는 학생들이 이제 생존주요. 예, 한번 하는데요. 그래서 저학년 때 했던 기본 학습들을 반복적으로 시키고 그리고 기출 문제입니다. 나영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가 거의 대부분 우선 섭렵이 돼야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신경을 쓰고 그리고 반복적인 과제 학습 시켰는데 이 친구가 참 그에 잘 따라왔습니다. 볼 때마다 수학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만점을 받고 나서 되게 기뻐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리자면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능의 난이도가 이과만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본인이 했던 문제지 계속 기출문제 반복해서 푸시고 확인하시면 좋은 성적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3 담임 선생님이 조언하는 수험생들의 마인드 컨트롤과 수능시험 모범 사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수능 특집 고3 담임 선생님들이 본 수능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은 수험생 여러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고3 담임 선생님들을 모시고 수험생들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딱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교육부가 2015학년도 수능 유의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네. 교육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수능 유의사항을 살펴보면요.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13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시를 좀 완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혹시나 1교시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입시를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요.
8시 10분에 입시를 하면 유의사항도 얘기를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필기도구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서 아마 자습하는 실로 대기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능 1교시 전에 입시를 하시고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8시 10분까지는 꼭 입시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앞에 좀 혼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학생들 여유 있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능 당일에 체크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우선은 그 수능 당일에 반입하면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들도 많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12학년도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지를 하지 않는 반입 금지 물품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2011학년도에 50명이었지만 2014학년도에는 90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입을 금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는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능 시험장에 반입을 금지하는 물품으로는요, 우선 휴대용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요즘 휴대전화 말고도 손목에 차는 휴대전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입이 금지가 돼 있고요.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MP3, 전자사전, 그리고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그리고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자녀 시각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을 금지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기능 이외의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 기기는 네. 가져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전자기기들은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시험일에 휴대 가능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험생들이 휴대 가능한 물품들이 있는데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휴대가 가능한 물품으로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신분증 가져가셔야 되겠죠. 수험표,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그리고 샤프심, 그리고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자녀 시간 표시를 제외한 다른 기능이 부착되는 일반 시계입니다. 그래서 단 스톱워치, 문항 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에는 불과합니다. 그리고 샤프심은 가지고 오지만요, 샤프는 개인이 가지고 없습니다. 샤프펜,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이 되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 반입 금지 물품 다시 한번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수능 시험 시간대별로 수험생들이 잘 알아둬야 할 대응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1교시 국어 영역 시간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우선 국어 선생님이신 윤상현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국어 선생님이라서가 아니라 수능 시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1교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1교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1교시를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이후 시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1교시, 그러니까 계열과 상관없이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상관없이 1교시 시험을 잘 보면서 그 이후에 탄력을 받아서 이후 2, 3, 4교시를 다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1교시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학생들이 가만 보면 저녁에 좀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전에 1, 2교시 즉 그 시간으로 한 8시, 9시, 10시 사이에 있는 그 수업 시간에 좀 졸거나 정신이 또렷하지 못한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능 시험만큼은 그런 어떤 흐릿한 정신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좀 사전에 1교시에 좀 또렷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전 훈련을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교시와 상관없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보면 모의고사가 끝난 후에도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정답을 맞춰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교실에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정답을 맞춰보다가 맞으면 괜찮지만 또 자기가 생각한 것이 정답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또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모의고사도 아니고 수능 시험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맞아도 또 틀려도 결과가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과 절대 정답을 맞춰보지 않고 또 중간에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 빈 시간 동안에 조금 명상을 하거나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 시간을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친구가 말한 정답이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험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교시 수학 영역 시간에는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지 수학 선생님이신 박문수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수능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큽니다. 왜냐하면 난이도 하면 수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사실 과목이 수학인데요.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 안배를 그날 좀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항의 배점이 좀 높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을 잘 조절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맞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안배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쉬운 문항과 그다음에 변별하는 문항 이렇게 둘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편의상 특히나 쉬운 문항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버시고 그다음에 변별 문항에 좀 그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푸시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풀이 과정을 좀 차분히 좀 쓰시고요. 나중에 검사날 대비해서 좀 깨끗하게 좀 쓰시면서 검사를 할 때도 좀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좀 확인을 하신다라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수학 영역, 그 시간 안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학 시간이 끝나면 점심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이후 시험을 위해서라도 점심 식사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상훈 선생님, 학생들이 점심 식사 시간에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날씨 춥다 그러잖아요. 도시락 반드시 싸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뜨거운 물, 그 미지근한 것 뭐 그런 것도 좀 챙기는 게 바람직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큰 시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오전에 국어, 수학을 혼을 다해서 풀다 보면 이제 3교시 이후에는 급격하게 이제 체력 저하가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점심 먹은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가벼운 산책을 꼭 좀 해줬으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얇은 옷 여러 개 입어야 되겠죠. 네. 그 못지않게 또 이제 작은 조각의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중간중간에 섭취하면 기억력 회복에도 좋고 체력 증진도 체력 소모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준다면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볼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컨디션 조절해서 좀 집중력을 좀 관리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점심을 먹고는 사실 이제 또 절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3교시 영역입니다. 선생님, 윤상현 선생님 어떻게 좀 조금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3교시 영어 시간은 이제 다른 교시와 달리 이제 타종 없이 듣기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다른 교시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3교시는 또 3교시 그 전에 있었던 점심 시간하고 좀 연계가 되는데요. 점심 식사를 좀 현명하게 해야지 좀 더 무리한 식사를 한다거나 이래서 이후에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방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듣기 방송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데 듣기 방송이 17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비교적 좀 많은 편이 되거든요. 그럼 그 시간 중에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득이하게 또 생리 현상이 또 뭐 발생하거나 그러면 나갔다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다른 그냥 일반형 문제를 풀 때는 뭐 감독교사의 안내를 받아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지만 듣기평가 시간에는 다른 친구들한테 또 그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나갔다 오기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심시간에 기본적인 생리 욕구를 좀 해결하고 이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듣기에 너무 집중하다가 또 오히려 또 식곤증 이런 부분 때문에 조는 일도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식사 조절과 함께 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4교시 탐구 영역에는 학생들마다 그 선택 과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4교시는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서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금 4교시가 사실 탐구 영역이잖아요. 부정행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이 또 4교시인데요. 학생들이 주의할 점을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탐구 과목에는 우리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빠른 번호의 과목부터 응시를 해야 되고요. 요 뒷번호 과목부터 응시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여기 사례에 걸린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과목 코드에 정확히 이제 마킹을 좀 필요로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 과목만 응시했을 경우에는 뒤쪽에다가 이제 마킹하는 것이 아니고 앞쪽에 마킹한다는 점, 그 점도 유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탐구 영역의 주의점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시간대별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온 이 선생님들께서도 수능 시험 날에 그 감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수능 시험 감독하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상황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서상훈 선생님?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그 재작년에 이제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이게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건강 상태가 좀 굉장히 많이 안 좋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서 참 안쓰러운 그런 부분 한쪽 하고요. 그래도 저 정도의 정신력으로 풀어간다는
그런 대견함, 그 두 가지가 이제 공존했는데, 뭐 제가 이제 결과를 본 것은 아니지만 그 학생 반드시 좋은 결과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만에 하나 당에 이제 좋은 결과 없다 할지라도 아까 윤상현 선생님 얘기했듯이 요 순간에만 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내년, 내후년에도 이제 네. 적용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지금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윤상현 선생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기억이 나실까요? 예, 저는 이제 그 시험장 감독을 하기보다는 이제 고사장 전체를 감독하는 본부요원으로 주로 이제 감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본부요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은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이제 적발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직접 적발한 건 아니고 감독 선생님이 이제 적발을 해서 이제 저희 고사 본부에 인계했던 상황인데요. 네. 그 부정행위자라고 적발된 부분이 뭐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옆에 친구 것을 뭐 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쪽지를 꺼내서 보거나 이런 정도의 부정행위가 아니었거든요. 안타까운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고사 종료령이 울리고 그 감독 선생님이 분명히 답안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이제 하나나 두 개나 마킹 못한 게 있어서 그걸 붙잡고 있다가 네. 감독 그 선생님에게 답안지를 뺏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그 감독 선생님이 답안지를 뺏어가는 이렇게 뺏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정행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는 뭐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음악을 많이 듣고 음악에 좀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조금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MP3를 몰래 휴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기능이 전혀 없이 그냥 MP3로 음악만 듣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그냥 MP3를 듣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어떤 다른 학생이 고사본부에 와서 저 친구가 MP3를 소지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신고를 받은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물품을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경우가 모두 다 우리가 이제 심정적으로는 사실 좀 동정이 가는 그런 부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절대 수능 고사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특히 부정행위가 안 되도록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3 담임을 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시니까 수험생들의 더욱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수능 시험을 치르며 주의할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윤상현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긴장을 많이 하다 보면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당일날 좀 몸이 불편하거나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본인이 휴대하고 있었던 상비약을 먹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고사 본부마다 모두 다 이제 보건실이 비치되어 있고요. 또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보건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또 필요한 어떤 요구사항을 고사본부에 즉시 이야기하면 고사본부에서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최대한 배려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고사본부가 좀 활용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험생들이 그 고사와 관련돼서 휴대 물품이든 뭐 어떤 수험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분을 임의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사본부의 위치를 확인하셔서 감독관이 됐든 또 고사본부가 됐든 그쪽에 반드시 문의를 하셔서 확실한 답을 얻어야지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임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이후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그 수험생들이 그 고사1 전날 예비소집일날 가서 고사본부의 위치, 그 다음에 본인의 수험실의 위치, 그 다음에 또 뭐 보건실이라든가 익숙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필요한 그런 공간의 위치를 다 기억해 두는 것이 되게 좋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답안지 작성을 잘 하는 것도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서상원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내 이제 그 정기고사의 경우에는 이제 수정 테이블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수능 시험은 수정 테이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분 전, 사회나 과학, 탐구 같은 경우는 한 5분 전에는 답안 작성을 해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촉박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밀려 쓴다든지 네. 기껏
다 풀어놓은 걸 실수한다면 굉장히 좀 후회될 일이 네, 가끔 네. 그런 학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만 조금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 시간대별 유의사항과 수능 당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수능 특집 고3 담임 선생님이 본 수능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 팟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은 고3 담임 선생님들 맡고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상원 선생님께서 해주실까요? 예, 지금 12년 동안 공부한 거 하루에 이게 시험으로 평가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현실적으로 뭐 꼭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열심히 한 우리 수험생들 모두가 승리자이고요. 아는 것은 좀 알아서 맞고 모르는 거 찍어서 다 맞기를 기원합니다. 수험생 못지않게 가슴 졸이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학부모님이실 텐데요. 윤상현 선생님,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수험생이 힘들어야 되는데 왜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힘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아무리 뭐 제도가 쉽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님들은 늘 또 똑같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 여러분들도 수험생 못지않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3 담임 선생님이신 서상원 선생님, 윤상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도 저희가 준비한 수능 특집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수능 D-2일 공신이 전하는 수능 마무리 점검을 주제로 2014학년도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 그리고 저희 기상대를 통해서 수시에 합격한 학생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합격 노하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